모션 픽처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움직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영화가 움직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무성시대를 이끈 두 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입니다. 찰리 채플린 경은 1889년에 태어난 영국의 배우, 코미디언, 영화 감독이자 음악가입니다. 그는 그의 상징적인 캐릭터 리틀 트램프를 통해 전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으며 이 캐릭터는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인식이 됩니다. 아무리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채플린의 시그니처와 같은 코스염과 모자, 걸음걸이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로부터 88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75년간 일했으며 많은 찬사와 동시에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조지 프랭크 버스터 키튼은 1895년에 태어난 미국의 배우, 영화감독, 각본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무표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버스터 키튼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선정한 위대한 배우에 선정되었고 1999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위대한 배우에서 남자 배우 중 21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20대의 시민 케인을 만들어 대표적인 천재 감독으로 칭송받는 오존 웰스는 버스터 키튼의 대표작 제너럴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화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터 키튼은 이야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죠. 키튼은 단 한 컷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하게 짜인 구도로 가득합니다. 화면 속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건 키튼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시네필 사이에선 채플린보다 키튼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키튼의 영화가 조금 더 영화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의 미학을 이어받아 정교하게 다듬은 후배들이 있으니 바로 성룡과 톰 크루즈입니다. 두 사람은 버스터 키튼이 했던 그대로 대역을 쓰지 않고 목숨을 건 스턴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 사람은 영화가 움직임의 예술이라는 것, 즉 모션 픽처의 본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평론가 정성일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필버그도 루카스도 디즈니도 버스터 키튼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룡을 만났을 때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버스터 키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만일 버스터 키튼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나는 감독을 안 해도 좋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성일 씨의 증언대로 성룡은 자신의 여러 영화에서 버스터 키튼의 스턴트를 그대로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폴리스 스토리 1편에서 달리는 버스에 우산을 걸고 올라타는 장면은 버스터 키튼의 스턴트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엄지척으로 유명한 미국의 평론가 로저 에버트도 버스터 키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성영화 광대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버스터 키튼이다. 그가 찍은 영화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 더욱더 그가 위대해지기 때문이다. 해롤드 로이드도 그만큼 우리를 웃게 했고 찰리 채플린은 우리를 더 깊이 감동시켰지만 그 누구도 버스터 키튼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해밍웨이가 말했던 것처럼 용기를 정의한다. 압박을 받는 품위. 엄청난 신체적 위험을 안고 있는 스턴트와 코미디가 결합한 영화에서 버스터 키튼은 우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용감한 정신을 연기했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은 영화가 본질적으로 무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터 키튼은 침묵은 신들의 몫이다. 오직 원숭이들만 제잘거린다 라고 말했으며 자신은 찰리 채플린과 누가 더 적은 자막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곤 했다 라고 고백하였죠. 반면 찰리 채플린은 드라마와 상징을 표현하는 데 더 뛰어났습니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채플린의 명언처럼 그의 작품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는 사회적 함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포드식 공장에서 인간이 부품이 되어가는 것을 풍자한 모던 타임즈나 구두를 삶아 먹는 장면으로 시대를 풍자한 황금광 시대가 바로 그런 작품들이죠.
이 구두를 먹는 주인공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여러 계급의 사람들을 묘사한 아르헨티나의 유명 카툰니스트 퀴노의 작품이 채플린의 영화의 본질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구두꾼을 삶아먹는 채플린을 보며 하층민은 공감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중산층은 그저 재밌어하며 부유층은 배를 잡고 폭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이 움직이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사진처럼 정적인 영화의 미학을 가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러시아의 감독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영화죠. 시네포엠은 영화, 시네마로 쓰는 시, 포엠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를 가진 다른 영화들과 달리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들은 마치 서정시처럼 감정을 이미지와 사운드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타르코프스키의 영화가 바로 시네포엠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감독들 중에도 이와 결은 다르지만 대단히 회화적이고 미술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영화 감독 웨스 앤더슨이 있죠. 특히 그의 독특한 색감은 광고계에서 대놓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아름답고 독특합니다.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감독은 바로 포르투갈의 영화 감독이자 최고령 영화 감독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마뉴엘 데 올리베이라입니다. 이분은 대부분의 걸작들을 75세 이후에 만들어낸 엄청난 분으로 무려 102세 때까지 영화를 만들다가 103세에 돌아가신 전설적인 분이시죠. 참으로 독특한 영화 미학을 가진 이 감독님의 작품들은 마치 고전 회화를 보는 듯 연극 무대를 보고 있는 듯 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미션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